안녕하십니까, 문틀란TV입니다. 조기 대선이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후보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안팎으로, 민주당 안팎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따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겠습니다. 나머지 후보들도 있지만 결국은 뭐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금 전망입니다. 자,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. 뭐 자천, 타천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이 조기 대선 후보 인물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. 뭐 이런 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김문수, 오세훈, 한동훈, 홍준표, 그 밖에도 이제 뭐 원희룡, 안철수, 그다음에 유승민,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등 그 밖에 또 대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서는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한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5월 초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.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 나갈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,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정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,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은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했고, 오세훈, 한동훈은 뭐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이제 안철수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, 뭐 유승민도 마찬가지고, 원희룡은 반대입니다. 그래서 이 탄핵 이런 그 시국에서 어떤 스타일을 취했는가, 이것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선출되는 과정에서 뭐 당원 50%, 그다음에 국민 50%지만 그 국민 50%는 민주당을 제외한 것입니다. 그래서 역시 상당히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, 윤석열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. 탄핵 이 반대 투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어줬던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. 주로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곁을 지키겠다, 힘내라, 포기하지 마라,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.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 스탠스를 볼 때 이런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그 의미를 담아서 한 것일 수도 있으나 헌재의 그 결정, 황당한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난 발언이기 때문에,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, 이런 예상을 좀 하게 하고 있습니다.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지금 우파층이, 국민의힘 지지층이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에 반대하고 복귀를 바라고, 이것이 뭐 분명한 사항입니다.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도. 그래서 이런 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봤을 때 이번 탄핵 시국에서 이 지금 나오는 주자들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,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. 리서치 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온 그날 오후에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, 거기다 보면 우파층, 이 보수층에서는 수용하지 않는다가 70%로 나옵니다. 이건 뭐 오늘 나온 세계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세계 여론조사도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, 우파층은 수용하지 않는다가 70%가 됩니다. 헌재가 8대0으로 이렇게 했지만, 그래서 특히 이 탄핵 시국에서 이 주자들 가운데 어떤 스타일을 취했는가. 또 하나 변수는 명태균 게이트가 되겠습니다.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립니다, 사실은.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가 오세훈과 홍준표 시장입니다.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인데 뭐 두 사람은 억울할 수가 있죠. 답답할 수가 있고, 빨리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해 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, 그러나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. 뭐 본인들은 이제 무관하다 얘기를 하는데 억울할 수가 있는데, 왜냐하면 이 명태균이라는 자가 보니까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, 사실은 여러 가지로. 그래서 질이 안 좋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억울하게 엮였을 수도 있으나, 그러나 하여튼 국민들은 우파 지지층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좌파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그거를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. 사실이 어디에 있든 나중에 이제 무혐의를 밝혀질 수도 있지만, 그러나 이 선거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야권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용당하지 않겠는가,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경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제일 좋은 건 빨리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줘야 되는데, 검찰이 뭐 속도가 늦은 것인지, 아니면 이 대선 기간을 맞아서 또 정치질을 하는 것인지, 뭐 야권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들 둘, 홍준표, 오세훈, 이 사람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정향할 소지도 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재명과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,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우파층에서 탄핵 스탠스 못지않게 이 부분을
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CBS하고 그다음에 MBN, 그다음에 서울경제 뭐 이런 식의 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양자 사이의 어떤 그 경쟁력 요거를 좀 이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 변합니다. 지금은 뭐 탄핵 시국에서 특히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는 비아스가 될 수밖에 없으나 서울경제하고 한국갤럽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좀 더 앞선 걸로 돼 있죠. 그 다음에 오세훈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동훈은 뭐 이런 그 경쟁력 이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MBN이 조원 CNI하고 실시한 조사인데 양자 대결 조사를 했더니 뭐 김문수 장관이 28.8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이 22.7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18.2 홍준표 시장이 26.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좀 앞선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그다음이 오세훈 여기도 보면 이제 한동훈도 18.2 그래서 이 네 명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한동훈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. 이재명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에서는 한동훈이 제일 앞서 있다라고 하지만은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앞으로 뭐 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고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딱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론이 쫙 쏠리는 것이고 좌파가 좀 국민의힘은 지난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탄핵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물었을 때 확확 쏠리지 못하는 것이죠. 그런 게 있고 이제 앞으로 그동안 탄핵 시국이었고 요게 이제 일단은 뭐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르면서 내부에서 흥행이 이제 일어나겠죠. 당연히 흥행이 일어납니다. 그 좋은 것은 뭐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고 있죠. 국민의힘은 주다리 사이에서 그래서 상당한 흥행이 예상이 됩니다. 지금 또 아마 뭐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 채 안 되면은 이재명과의 지금 나타나는 격차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1월 초에 시사저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뭐 이재명 41.8, 김문수 46.4, 이재명 43.0, 홍준표 43.7 이래서 김문수, 홍준표는 이재명과 맞붙었을 때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 당시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, 사실.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 경선 지키면서 흥행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이건 상수입니다. 이재명이 뭐 지난번에 2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. 그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은 탄핵 이 부분들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양자 대결, 이재명의 지지 이런 거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. 흥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, 자,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다양한 그 변수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될 텐데 이재명 자체,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거대 의석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경계심, 불안감, 이들이 그 행정 권력까지 가졌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불신, 혐오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가 선출이 될 것 같고.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.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